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원불교 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1916년 영광에서 대각을 이루시고 4년여 뒤인 1920년 변산에서 교법을 제정하는데요. 원불교 기본 교리인 사막팔조 사흔사요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올 한 해 원불교에서는 교강선포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종사님의 교법 제정의 행적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방길튼 교무의 변산전인데요. 대종사님이 변산을 찾았던 역사부터 교강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주교당 교무고요. 요즘에는 원불교 주유소라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박근상 교무가 운영하는 그 채널에 대종사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 뭐 예를 들면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를 경성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 변산전, 변산에서 대종사님 했던 이야기, 또 최근에는 그 변산에서 인연된 법문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법문을 순례하는 거, 법문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런 일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길튼 교무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대종사님의 그 인생의 역사, 뭐 경성전도 출간하시고 이번에 변산전도 출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무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또 해야 될, 지금 이때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요. 네. 그냥, 당연히 교문을 해야죠. 그럼요, 예. 자, 재미난 대종사님의 이야기 또 이번에 또 책으로 내셨는데 올해는 원불교 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교법이 제정됐다는 말도 맞지만 아마 정확히 말하면 교리의 강령, 그러니까 어떤 그 포석이 되는, 그 뼈대가 되는 그런 그 교리 강령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됐다, 이렇게 해야 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예. 원기 5년, 그러니까 1920년이죠. 교사에 보면 1920년 음력 4월경에, 그러니까 사흔사요 사막팔조, 처음에는 삼강령 8조목이었어요. 이 기본 교리의 강령을 이제 확정해서 선포한 거죠. 이게 확실히 이제 규정한 것이죠.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성가에 보면 변산 제법 창가가 나와요. 158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공전, 그러니까 범사님이 쓰신 가사인데 여기에 보면 법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생일. 네.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우리 법이 태어났으니까 그날이 생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기 5년, 이게 경신년 4월, 음력 4월이죠. 그러면 경신년 음력 4월은 양력으로 하면 그때를 환산해 보면 5월 18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있어요.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 이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이에요. 양력으로는 한 5월 중하순경에 이 기본교리의 줄거리인 사흔사요 사막팔조가 발표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법생일이라는 이 언어,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법생일이 생각 안 하잖아. 우리가 이날 법이 태어난 날이다. 그렇죠. 생일잔치 하고 그러잖아요. 예. 경축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법이 태어나고 교강이 선포되고 교법이 제정되고 다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대종사님의
이 교강 선포와 관련된 책, 이제 교무님께서 변산전이란 이름으로 최근에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쓰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변산의 일대기를 대종사님 일대기를 그 소태산 대종사 마음 따라라는 책으로 해서 이것을 그 기도 형식으로 대종사님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하셨던 법문까지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교강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이야기가 좀 우리가 보면 심청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얘기를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었고 또 이때 안 하면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추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각본 그러니까 단막극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변산에서 역사를 네. 단막 형식으로 쭉 써서 이제 모아놓은 책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그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은 어떤 그 정사의 약간의 그 간격이 있어요. 이야기 사이의 간격. 네. 그래서 거기 꼭 다리를 놔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다리를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타당하게 다리를 놓고 또 색깔이 또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바래가지고 거기는 좀 해석을 가해서 이야기의 색깔을 좀 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지죠. 예. 좀 이 가독성, 읽기에 편해지는데 이런 작업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막 그 연구해서 증명하고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수월하게 만드는 측면이 더 많은 책입니다. 네. 이게 특히 이 책에 보면 제가 그 표지나 이런 데도 대종사님이 이때 석두거사라는 자칭 석두거사라고 하면서 한데 이때 모습은 검은 턱수염, 윤기나는 검은 턱수염에 상투머리 또는 정자관을 쓰신 실내에 계실 때는 정자관이라는 그 갓, 실내에 쓰는 갓 쓰신 모습이었다고 구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기존에 가장 젊었을 때 최초에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 30대의 모습에다가 이 모습을 넣어가지고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예. 근데 왜 재현을 해봤냐면 이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좀 할 때 우리의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좀 해본 거죠. 네. 이 책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법문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하는데 법문에 보면은 막 행간을 읽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종사님의 실제의 그 모습들. 뭐 여기 보면 문부 이런 용어들도 나와요. 문부 우리가 장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장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문부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낯설어요. 이게 어쩌보면 아마 이곳에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이제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수양 하면 정신수양을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의 안목에서 말하는 정신수양인 무엇일까라고 이런 규정을 하세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네. 이러한 것을 이 변산 때부터 꾸준히 연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행간을 봐도 대종사님께서 어찌 보면 변산이 있다고 해서 한가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법문을 연마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대종사님의 일대기야 뭐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대종사님께서 변산을 찾고 교법을 제정하는 그 과정, 뭐 자세한 이야기, 또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더한 이 책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 지금 이 변산이란 곳이 원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데 당시의 네. 변산은 어떤 곳이고 대종사님께서 좀 어떤 인연으로 변산을 찾게 되셨을까요? 이게 진짜 이제 이 지점이 정말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상상력에 의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됐으면 이렇게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딱
일정한 답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원불교 교사죠. 교사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변산 입산 동기를 4가지로 딱 설명을 하세요. 첫째가 다년간 복잡하던 정신을 휴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공사 하시고 법인성사 이루시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좀 수양하기 위해서 휴양처로서 변산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네. 두 번째는 진짜 거기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조광성포 100주년을 말하듯이 회상을 창립할 때 필요한 교리와 제도를 초안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입산하셨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인연들을 연락해서 인연들도 만나고 그 인연들로 인해서 회상 공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익산총부 건설을 하기 위한 미리 준비죠. 이것 때문에 입산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험난한 시국에 중인 여러 사람들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대전사님께서 벌써 이때만 해도 2번이나 영상과 김제서에 피체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네 번째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 현실적으로는 또 큰 이유이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또 이제 이런 것에만 보지 않고 제가 이제 변산전 첫 단락인 운력으로 가서 이 부분에 좀 이 부분하고 마지막 단락 부분에 이 주제를 좀 적어봤는데 뭐냐면 아마도 항명선사가 변산에 주석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변산 입산을 택한 인연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이 항명선사와 소태산의 인연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상당한 상상력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네. 조사상으로는 변산에서 처음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변산과 항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변산이 거사불교, 이제 부설거사의 수행 도량이었어요. 근데 거사불교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생활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위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변산을 찾고 교법을 또 제정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또 더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자, 이쯤에서 또 우리 원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불교의 교조가 직접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참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할 때 제가 문부라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대종사님이 교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대종사님 은혜죠. 우리가 법문을 받들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미열반상,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 10상에 보면 개미열반상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개미년에 열반하신 상.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의 대부분이 교법 정전의 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전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신의 대각의 샘에서 물을 길러서 온갖 교법의 열매를 가꾸은 거죠. 당신의 대각했다고 해서 바로 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대각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타당한 게 뭔가 굉장한 연마를 통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고 나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 재배법, 그러니까 법을 운영하고 법문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재배법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실제로 정전을 보면 그 개념 정의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될 것이죠. 네. 대종사님의 피땀이, 엄청난 피땀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전에 있는 그 표현들은 다 소태산의 법신, 법의 몸이다. 어찌 보면 소태산이 평생을 했던 그 피와 땀의 결정체고 또는 그 사리, 그러니까 법으로 보여주신 사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교법, 교리, 대종사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교법에 대한 감사함, 그 보훈의 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교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좀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대종사님의 대각은 1916년이고 교법 제정이 1920년입니다. 대각 이후 4년여의 고심 끝에 이 교강 선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과정을 좀 전해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 이런 것은 상당히 뒤에 연마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예. 이때 원기 5년에 그 교강 선포를 하신 것은 그 교리의 그 포석을 놓은 것이죠. 이렇게 포석을 놓는다고. 어찌 보면 그 집을 지려면은 정초, 주춧돌 있잖습니까? 이 주춧돌을 그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변사님이 대각을 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이 변산에 들어가셔서 이 법의 주춧돌을 탁 놓게 되는 것이 어느 날 변산에 들어가서 그냥 탁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종사님 대각 이후에 그 가사나 이런 내용에 보면은 현재의 교리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계속 등장해요. 요즘 말하면 노랫말, 이렇게 노랫말 같은 데 보면 등장하는데, 이것을 변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장하신 것 같아요. 네. 사은사유, 사막팔초 이 체제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 소태산 대종사의 그 어떤 고민, 그것을 우리는 그 심정을 우리가 많이 이해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은사유 사막팔조의 이 정초 위에다가 우리들의 삶을 올려야 되겠다는 우리들의 서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죠. 네. 이렇게 놨을 때 우리의 삶도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네. 대종사님께서 대각한 이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믿고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교법으로 펴신 것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라고 하는 원불교교 교법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해야 할,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가장 큰 또 장점이고 특징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지만 이 대각을 하시고 미래를 보이신 것 같아요. 미래. 앞으로 올 시대. 이게 바로 물질 문명이 이제 발달한다는 것이죠. 물질 문명 시대. 여기에 정신개벽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교법을 짜주신 것이잖는데, 이 교법이 바로 사은사유 사막팔초인데,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사유를 인생의 요도라고 말하고 사막팔조를 공부의 요도라고 말하는데, 이 요도라는 말은 요긴한 길, 요긴한 방법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면은 다른 거 이렇게 번잡한 거 이런 것은 안 해도 그 지점만 딱 잡으면 대부분은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은사유로면은 지금 이게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또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냐 교육, 공도자 숭배,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 세상,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은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시대에 나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 심신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막팔조를 해야만 미래의 사회에, 이 물질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정신개벽을 잘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다라는 강곡한 당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얘기하지만, 이 바탕에는요, 이 이론상의 안목이 바탕돼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욕심이나 내 기대에 따라서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보는 이 청정한 안목에 들 때 사은사유 삼학팔조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이건 확실히 대종사님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길로 가면은 복과 해가 넘칠 것이다. 네. 나는 대종사님의 자신감이라고 보고 당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특별한 사람 또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건 작은 도요. 누구나 다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큰 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은사유 삼학팔조는 누구나 다 해야 할 정말 큰 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정되고 이제 1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이를 좀 널리 전하기 위해서 좀 그동안 노력을 좀 해왔는데 지난 100년의 역사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종사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후청개벽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 근데 이것을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 물질개벽 시대가 됩니다. 물질이 막 개벽되는 시대죠. 근데 대종사님은 물질 개벽에 반대하는 뭐 정신 개벽을 말한 게 아니고 물질 개벽과 함께 물질 개벽을 잘 선용하는 정신 개벽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길을 가냐, 이 길을 못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내놓으신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방법으로 하면은 효과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건데 지나간 100년도 물질개벽 시대에 타당한 정신개벽을 계속 시도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시기를 이렇게 정해서요. 원불교 교사를 보면은 창립한도라고 해가지고 36년을 1대로 삼아요. 그러니까 36년 그럼 1대 지났죠. 또 36년 지나면 2대 지냈고 또 36년이면 3대가 지납니다. 그러면 3대가 지나면 그게 108년까지 원기 108년. 네. 그러면 이제 109년부터 이제 4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또 한 대를 12년씩 나눠가지고 1회, 2회, 3회 갖고 당신의 제세 시에 또 계획을 이렇게 1회 때는 뭐하고 2회 때는 뭐하고 3회 때는 뭐하고 이제 계획을 딱딱딱 삼아서 이렇게 진행해 간 것이죠. 저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향후 100년 이후에 이게 포스트 100년이죠. 다시 오는 100년은 더욱 저는 이 교강 100주년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면 일원상자리에 근원한 신학문이요 인생 요도인 사은사요와 수행문이요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에 우리가 더욱 특신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원기 109년에 더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신학문이요 수행문이고 또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인생의 요도요 공부의 요도인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 자리에 정초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특신이 됐을 때 더욱 새로운 100년을 정말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 개벽을 향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변산바위가 드러날 때 콩 튀듯이 도인이 나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변산바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소태산 당신의 교법인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우리가 실현해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변산바위 드러낸다는 것은 이 교법을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 교리로 100주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이후에 100주년도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법줄에 맞는 공부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게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전 인류가 이 사은사요 삼학팔조만 알았어도 오늘날의
이 코로나19나 또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또 겪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불교인들만 알지 말고 정말 전 인류에게 이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또 앞으로의 역할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좌산 상사님께서 우리 원음 방송을 설립할 때 이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널리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또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훌륭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저 자신한테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요즘에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종교인들도 어렵고 또 많은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친김에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좀 지나온 것을 좀 돌이켜보고 앞으로 진정한 종교인이 대종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한번 돌이켜보고 나 자신에게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올해가 교광선포 100주년인데 그 의미를 좀 더 내 삶에서 더 충실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안 되고 타인에게도 더 제가 하는 일이 더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저 자신을 좀 살펴보는데 그랬을 때 다른 분들도 서로 만나서 이 얘기도 좀 할 만하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원불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또 신앙과 수행이 아니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또 행복해지라고 이 사은사유 사막팔조 또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로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원불교 교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책 변산전의 저자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